안녕하세요. 고품격 노래 채널에서 하이엔드 교양 시계 채널로 돌아온 WM 워치 매거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시계는요, 스위스 브랜드 라도의 캡틴 쿡 그린 42mm 트래블 파우치 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라도 측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남성적이면서 좀 부드러운 여행용 파우치 안에 이렇게 가죽 스트랩, 나토 스트랩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요, 그리고 이렇게 채워주면은 휴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즉시 도구 없이 이렇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 세트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계를요, 단품으로 사면은 25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스트랩 2개에 파우치까지 더해서요 280만원, 즉 추가로 30만원이라는 건데요, 트래블 파우치 세트가 가성비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단품에 비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가죽과 나토 스트랩을 교체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 후반부에 직접 시연을 해보이겠습니다. 자, 그럼요, 라도라는 브랜드 간단히 알아보고요, 또 캡틴 쿡 42mm 그린 모델, 이 모델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라도의 전신은 1917년 스위스에서 슐러벤 컴퍼니라는 그 시계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이 설립 당시에는요, 라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 1957년에 와서 라도라는 브랜드명으로 시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브랜드 중에는 상당히 젊은 브랜드죠. 라도는 초창기부터 다른 스위스 전통 시계 제조사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갑니다. 이 컴플리케이션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디자인과 신소재에 더 집중했습니다. 특히 하이테크 세라믹 기술은요, 라도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죠. 변색이 되지 않고 마모와 스크래치에 강하고 피부에 알레르기가 없고 스틸 소재보다 가볍다, 뭐 이런 점이 강점인데요, 보통 타 브랜드들이 세라믹을 베젤이나 다이얼 정도에 사용하는 데 반해서 라도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도 컬러가 들어간 세라믹을 사용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이 세라믹 때문에 라도가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라믹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라도는 좀 어둡고 그냥 블링블링하기만 한 시계, 뭐 이런 이미지가 많았었죠. 하지만 201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요, 점차 다양하고 젊고 밝은 컬러들의 시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디자인은 다른 브랜드에 없는 60년대 70년대 라도 자신들의 빈티지를 직접 현대적인 재료로 리메이크를 해서요 보여줌으로써 아이덴티티에서도요 혼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몇 년간 라도의 신작들을 딱 보면서 라도 이쁜데? 라도가 이렇게 이쁜 시계들이 많았나? 뭔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원래 저렇게 생긴 게 라도 시계 맞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시간인데요, 캡틴 쿡 42mm 그린 모델입니다. 이 캡틴 쿡이라는 이름은요, 18세기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의 별명이죠. 1962년에 라도가 캡틴 쿡 오리지널을 내놨었고요, 이것을 복각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모델입니다. 다이얼 컬러 빼고는 거의 뭐 그대로 복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나오기 전부터요, 이미 라도의 팬들은 대부분 캡틴 쿡의 리메이크를 어떻게 언제가 문제되었을 뿐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었을 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핫한 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오리지널을 아주 충실하게 복각한 하이퍼크런 캡틴 쿡 37mm가 1962개 한정판으로 나왔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5mm 사이즈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캡틴 쿡 라인업을 확장해보자 라고 만든 것이 바로 42mm 버전입니다. 드디어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이 살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사이즈의 시계가 나온 거죠.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린, 블루, 브라운, 그레이가 추가가 되었죠. 자, 그럼 시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42mm고요 깨는 12.2mm, 얇죠? 러그트 로그 48.5, 밴드 넓이가 특이하게 21mm입니다. 우선 케이스가요 42mm인데요 이렇게 착용해 볼게요. 착용해보면요 42mm 정도로 안 느껴집니다. 이 약간 좀 40mm 정도 느낌인데요, 이 뭔가 중심으로 향하는 이 디자인과 얇은 두께, 그리고 러그트 로고가요 48.5면요 42mm 케이스 치고 절대 길지 않습니다. 체감상 40mm 다이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팔목에 18 조금 넘는데요, 딱 40mm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 캡틴 쿡은 스틸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옆면과 러그 부분에 보시면요, 이게 미러 폴리싱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뭐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라운은 다이버답게 스크루 다운 방식이고요. 이 라도에 닷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빈티지 복각답게요. 크라운 가드는 없고요. 방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m입니다. 베젤과 글라스 보시면요, 베젤에는 이제 하이테크 세라믹 인서트가 안쪽에 아주 블링블링하게 들어가 있고요. 글라스는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라스 보시면요, 이렇게 아주 살짝 돔 글라스고요. 베젤은 다이버답게 단방향 클릭 베젤이고요. 테두리는 이 코인 엣지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라믹 베젤 인서트의 마커 눈금 부분은요, 이 레이저로 인그레이빙을 한 후에 메탈 소재를 녹여서 채우는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젤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베젤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자, 이 시계는 참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설명하면 설명이 참 힘든 그런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가진 개성적인 디테일들이 합쳐져서요, 이 독특한 하나의 시계를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베젤 보시면요, 베젤이 가장자리가 더 높고 안쪽으로 경사져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이얼이 메인 무대로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이얼 보시면요, 우선 인덱스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아플리케 인덱스 아니고요, 그냥 큼지막한 프린팅입니다. 이러면 원래 다이얼이요, 너무 평평해가지고 좀 심심해야 정상인데요. 근데 이 시계인도 다이얼판 자체가요, 또 경사가 있고요. 보시면 가운데는 원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끝부분이요, 이렇게 또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이얼이 끝나는 부분에요, 이렇게 브러쉬 처리된 은색의 실버 챕터링이 또 있죠. 이 챕터링이요, 높이가 꽤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로줄까지 이렇게 막 쳐져 있죠. 그래서 더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입체감이 좀 느껴지시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젤도 또 가운데 쪽으로 경사지게 내려오고요, 또 살짝 볼록하게 이렇게 솟은 무반사 사파이어 돔글라스까지 뭐 전혀 심심할 새가 없는 그런 완벽한 어떤 입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짜가 빨간색으로 들어간 데이트 창이 있고요, 또 다이얼 12시 방향에 라도의 무빙 앵커가 세련된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짙은 녹색의 썬라인 다이얼이 은은하게 이게 들어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블링하면서 입체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또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머릿속에 있는 거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그리고 이 무빙 앵커는요, 제가 2019년에 출시된 다이버 10선에서 캡틴 쿡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그때 이거 움직이는 거냐 이게 질문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다시요,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뭐 무브먼트의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핸즈는요, 케이스와 같은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브로드 핸즈가 특징입니다. 이 화살표 엄청나게 큰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덱스와 핸즈가 큼지막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야광시의 시인성이 탁월할 것이다, 이런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광을 보면요, 슈퍼 루미노바가 제대로 도포되어 있음이 보이던데요, 다만 이 베젤 쪽에 야광이 전혀 없다, 이런 점은 좀 의외입니다. 케이스백은요, 나사식 솔리드백입니다. 이 가운데 표면은요, 샌드 블라스트 처리를 해놨고요, 그 위에 이렇게 해마와 이게 불가사리죠, 별 아니고 불가사리를 이렇게 양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무브먼트는요, 역시 스와치 그룹 소속의 라도답게요, ETA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에타 C07611 무브라고 하는데요, 에타 2824-2를 기반으로 메인 스프링을요 개선하고요, 진동수를 낮춰서 파워 리저브를 80시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요, 38시간을 택하고 부드러운 초침을 택하느냐와 이 80시간을 택하고 다소 초침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끊기느냐는 이제 가오를 택하느냐, 이 실용성을 택하느냐, 이건 뭐 브랜드의 선택입니다. 이 라도는요,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브레이슬릿 및 버클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쌀알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비즈 오브 라이스라고 불리는 7연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쌀알 브레이슬릿은요, 이 약간 좀 팔찌 장신구 같은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살짝 흐물흐물하면서 손목에 촥 감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버클은요, 이 버튼 방식의 폴딩 버클입니다. 이 시계에서 스크래치가 가장 취약한 이 클래스 바깥쪽 면이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으로요 가공을 해놓고요, 양각으로 이렇게 로고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지만요, 다이버 익스텐션 같은 미세 조정이 없다, 이런 점은 좀 아쉬움이 생깁니다. 하지만요, 이지 클립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지 클립 방식으로 쉽게 탈부착 줄질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뭐 그런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손톱으로 두 쪽을요 동시에 잡고요, 그냥 이렇게 좀 밀기만 하면요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아까 가죽줄이랑요 나토 스트랩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우선 가죽줄부터 해볼게요. 가죽줄도요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한쪽으로 손톱으로 민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른 한쪽도 가져와서요 이렇게 한쪽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손톱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완성됐습니다. 한번 느낌 볼게요. 네, 가죽으로 한번 이런 느낌, 상당히 좀 학구파적인 그런 모습이죠. 화려한 스틸 브레이슬릿은 좀 다른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토 스트랩인데요. 나토 스트랩을 보시면요, 이게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보시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저렴한 그런 가성비 나토 스트랩이고요. 이게 이제 라도 건데요. 딱 보시면은 좀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나죠. 확실히 두껍고요. 한 2배 이상 두껍습니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이걸 넣어보면요,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바네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태죠. 자, 그러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 완전 똑같은 톤의 녹색이면요 좀 촌스러웠을 텐데 살짝 이 톤 온 톤의 느낌으로 조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손에 대보면 이런 느낌 납니다. 오, 상당히 생각보다 더 잘 어울립니다. 나토 스트랩. 자, 총평입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마감 확실히 뛰어나고 뭐 삐뚤어져 있다던가 이런 거 없고요, 얼라이먼트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이 캡틴 콕의 디자인 또한 모던함과 세련됨을 안고 있으면서 뭔가 빈티지 향기를 품는 아주 어려운 업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도시적인 세련됨과 클래식함을 동시에 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라도는 서로 인지도 없다 하면서 은근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도요, 백화점 1층에서 이름 한번 보면요, 잊혀지기 쉽지 않아서일까. 한 가지 더 확실한 건요, 캡틴 콕 이후에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는요, 고공행진 중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라도의 새로운 모델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